판례와 그리고 여러 서류들, 그리고 제가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던 거죠. 안녕하세요, 홍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지난주에 비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었죠. 또 일주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일만 열심히 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단골 메뉴 중에 하나인데 갑상선암, 전이,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목 중앙 부위에 있는 갑상선에 극성 결절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죠. 갑상선암은 찾아보니까 국내 암 발생률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위암, 대장암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결절까지는 아닌데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도 예후는 다른 암보다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 대부분 다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예후가 좋다고 해도 암은 암이잖아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전이가 특히나 더 무섭잖아요. 네. 어디로 이제 다른 부위로 또 전이가 되면 그게 걷잡을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갑상선암도 주위에 림프절이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림프절로 전이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암의 예후도 좋고 또 발병률이나 완치율도 또 높기 때문에 소외감으로는 언젠가부터 분류를 했잖아요. 네. 또 림프절에서 발생한 암은 전이가 된 거니까 림프암에 해당이 된다고 봐서 이제 일반암으로 또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둘 다 진단이 됐을 때가 항상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외감하고 일반암하고 진단비 차이가 무려 10배까지 차이가 나죠.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갑상선암은 소외감이니까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림프암은 1억이죠. 1억으로, 그러니까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도 많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좀 어떻든가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에서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원바람 기준으로 암 진단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은 이제 소외감만 지급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원바람이라는 건 최초에 발생한 암이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전이된 경우에도 원바람 규정이 있더라도 일반암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당시에 이 보험회사에 설명 의무가 있거든요. 이 의무가 이행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뭐 가입 연도, 정말로 확정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요건에 부합이 되면은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인가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게 아니고 좀 특이한 케이스던데, 림프절이 아니라 폐로 전이됐던 네. 사건을 직접 하신 적 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제가 성공을 했었죠. 많이 거만해 주신 것 같은데 훌륭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림프절로 많이 전이 되잖아요. 폐로 전이한 거는 특이한 사례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같은 취지로 본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일반암 진단비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 세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폐로 전이된 거는 좀 특이한 사례다 보니까 사실 처음엔 당황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던 대로 서류들 이제 꼼꼼히 체크하고 생각해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수임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판례와 그리고 여러 서류들, 그리고 제가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던 거죠.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리고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이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사례처럼 만약에 폐전이로 된 경우, 혹은 아예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례처럼 폐로 전이가 됐을 때도 조건에 부합하면은 일반암 진단비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여건들을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뭐 림프절 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전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건들이 몇 건 있잖아요. 일례로 땡땡 생명보험에 CI보험을
저희가 그 일반암 진단비를 일반암 진단비라기보다는 그거는 중대한 암 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심, 2심 다 승소했어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됩니다. 저희 변호사님들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1, 2심 다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금액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반드시 이겨서 그것도 저희가 성공 사례로 한번 나중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보험사들이 경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1, 2심이 사실은 판결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래도 2심 이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대체로 피보험자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일관되게 좀 하시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이거를 언제 청구해야 되나 이 신청을 해서 한번 보험금 나도 받아봐야 되나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나.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타보험사 다른 분들도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누가 먼저 대법원 판결 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희는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저희께 먼저 대법원 판결이 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면은 좋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다가 저희가 이번에 소개한 쾌전이처럼 아예 다른 부위에 혹은 림프절 전이암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저희 더드림TV에 꼭 연락하셔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면 홍선생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겠답니다. 제가 상담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